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시간입니다. 3월에도 어김없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경제신문을 읽었더니 오늘은 어떤 기사가 있었는가 이분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김건진 차장이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살펴볼 이슈. 일단은 뭐 북미 정상회담 결렬 네네. 이슈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 결렬보다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네, 기대를 그렇죠. 좀 더 네. 가져가자 뭐 이런 의견이 나와서 좀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머니투데이 신문사 기사인데요. 일단 여기서는 언급하고 있는 게 이 전인대에서 경기 부양책이 나올 수 있다. 리커창 총리가 중국 경기 부양책과 무역 협상에 대한 낙관적인 언급을 할 것으로 전망돼 기대감을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북미 정상회담 결렬보다는 이제 미중 무역 협상에 주목하자 내수 부양이 있을 것이다. 북미 정상회담 결렬 여파 확대 해석도 경계하자. 한국투자증권에서 의견 나왔어요. 차장님 같은 회사시죠? 네, 같은 회사입니다. 부도지표라고 하는 CDS 프리미엄이 이 북미 회담이 결렬됐는데 1bp 정도만 움직였다는 거였어요. 네. 네. 그래서 크게 뭐 악재로 해석하진 말자라는 건데 사실 이건 뭐 듣기 좋은 소리죠. 남북 경협도 떨어진 거 본다면 뭐 누가 악재라고 생각 안 하겠습니까? 악재였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끌어올리려고 했던 이런 힘이 그리고 그 바로 발표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잘 될 거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런데 따져보면 또 그렇지만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2번 만났습니다. 근데 이게 최소한 5번은 만날 거다라고 지금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현재 미국에서 조금 수세에 몰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즉 어떻게 보면 사인을 하고 갔다면 분명히 민주당 쪽에서는 엄청난 공세가 왔을 겁니다. 아무리 잘한 협상이어도 아니야 너 이거 잘못했어 이런 식의 흐름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어떻게 타개하기 위해서 다음에 하자 다음에 사인하자 이런 식의 흐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실제적으로 급했던 건 누굽니까? 바로 김정은 위원장이었습니다. 라는 거. 그리고 그냥 딱 급할 거 하나도 없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거 사인하든 말든 사실 아무 의미 없다. 그렇지만 사인을 해야 될 거는 있습니다. 바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것은 사인을 해야 된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가 가장 중요한데 54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전달엔 56이었는데 54로 내려왔습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고 이 말은 50이 기준인데 물론 50보다 위에 있으니까 아직은 괜찮아라고 하지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좀 잡아주기 위해서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이슈들 때문에 전 세계는 어떻게 보면 북한과 미국보다는 중국과 미국을 가장 중요시 생각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북한하고 미국이 잘 되면 당연히 좋겠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은 미중과의 무역 분쟁에 대한 이슈가 된다는 거. 지금 긍정적인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지금 이제 150페이지에 관한 이런 서명문까지 이미 다 초안이 작성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이번 달 중순 정도에 만난다는 얘기까지 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훨씬 더 여러분들이 깊게 생각하셔야 됐다. 어떻게 보면 랠리에 어떻게 보면 불씨가 살려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드디어 우리나라의 정고점 수준이었던 2240이 돌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하나의 요건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경협주에 대한 투자를 놓고 떠나봤을 때 전체적인 시장에서는 그렇죠. 사실 네.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훨씬 기대 더 좋은 쪽에 조금 거죠. 더 네. 초점을 맞춰서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시선을 열어놓고 대응을 해보자라는 의견이신데요. 그럼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다 치고요. 네. 그럼 경협주 얘기는요? 경협주. 네. 현대엘리베이터 대북 모멘텀 이석에 약세 기록한다 하면서 증권가 의견이 부정적으로 변모했다 이렇게 의견이 나왔고요. 대신증권에서는 현대엘리베이터의 목표 주가를 기존 12만 5천 원에서 9만 4천 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9만 4천 원이면 오늘 지금 현재가는 이보다 더 낮거든요. 9만 1천 원대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네네. 때문에 사실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현대로템, 아난티, 대다수의 대북주가 오늘 급락으로 시작을 했고 낙폭을 줄이곤 있다고는 합니다만 사실 지난주 목요일의 하락분과 오늘의 하락분을 놓고 봤을 때는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뜨아할 일이거든요. 남북 경협주 지금 이 시점 보유자분들은 보유한다 안 한다? 보유자들은 보유한다. 그럼 신규 진입자는 매수 기회다 아니다?
그거는 단기를 하실 분지 장기를 하실 투자 분지 기간에 나뉜다라는 네.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신규 이런 하고 싶으신 분들은 장기 투자자들은 아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길게 본다면 문병이 올라갑니다.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모멘텀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러다가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청와대 쪽에서 발표가 난다. 이런 제가 상상을 해보는데 김정은 위원장 뭐 3월 말 답방 예정 이런 식이 나버리면 다시 한번 남북 경협주들은 움직일 겁니다. 실제적으로 예정이 되어 있던 얘기였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실제 남북 경협주가 그렇게 되면 주가는 다시 한번 위로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단기적으로는 재미없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히 다시 한번 상승할 거다. 이미 그리고 30%가 깨졌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이번에 남북 경협주들을 얘기를 하면서도 매번 얘기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드렸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만나기 전까지만 매매하자라고 계속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그게 맞았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해서 사실은 만나고 나서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여지없이 역사는 되풀이가 되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최종적으로 한 마무리가 한 5번째 만날 때는 최종적으로 그래 이제부터 너희들 오케이 너희들 마음대로 해 다 경제적 지원해줘 이때가 되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아마도 계속해서 이런 모습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투자 기한을 놓고 경협주에 투자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의식을 좀 분명히 하시고 나서서 종목에 대한 접근 방법을 짜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좀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경협주 오늘 전략 챙겨봤습니다. 다음 이슈는요. 나쁜 것만 보면 저희 기분 상하잖아요. 좋은 쪽도 들여다봐야겠죠. 오늘 시장은 괜찮으니까. 네, 오늘 분위기도 나쁘지 않고요. 호텔신라 목표 주가 10% 상향 조정했다라는 신한금융의 의견이 나오면서 오늘 전반적인 분위기 상당히 좋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호텔신라뿐만이 아니고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등 오늘 올라가는 업종 상단에 유통주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데요. 어떤 이슈가 있을까 싶어서 전체 섹터를 아우를 이슈를 찾아봤는데 없었고요. 개별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호텔신라는 뭐 면세점 매출 회복한다라는 그렇죠. 네. 거고요. 신세계인터는 새롭게 런칭한 브랜드 연작이 중국인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한 달 만에 뭐 면세점 매출이 9억 8천만 원을 기록했다. 이런 이슈가 전달이 됐어요. 호텔신라, 신세계인터 각각 한번 매력도를 좀 따져주실까요? 우선은 그냥 어떻게 보면 한꺼번에 얘기를 하면 면세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면세점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중국과의 이런 관계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 한한령이 이제는 풀렸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어떻게 보면 이제는 한류 열풍이 다시 한번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긍정적인 이벤트가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주가가 사실은 좀 급락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상승의 흐름으로 돌려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전고점 움직이면 한 86,000원 이 라인이 죄송합니다. 가장 큰 게 중요한 라인을 지금 현재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면세점 데이터나 이런 이슈가 잘 나오면 긍정적일 겁니다. 실제 1월 데이터는 괜찮았고요. 2월 데이터도 조만간 나올 건데 이 데이터마저도 괜찮게 나와버리면 주가는 여기서부터 다시 10만 원대까지 고고 싱을 외쳐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거의 전고점 수준까지는 주가가 올라와 있다는 거 이건 좀 아주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오늘도 주가가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이 말은 전고점을 돌파하고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 라인은 아마도 작년 신세계 생각이 많이 난다. 신세계가 정말 주가가 면세점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정말 끊임없이 갔던 시절이 있습니다. 신세계가 지금 현재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그러한 과정을 갈 수 있나? 24만 원 전고점 여기만 돌파한다면 신고가 흐름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쫓아가 보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나서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 가격대가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됩니다. 즉 이 지지 라인만 버텨준다면 주가는 홀딩도 가능하다. 단 이 라인이 깨져버리면 이제 안 되겠구나 조금 좀 시간이 걸리겠네라고 하면서 바이바이를 여러분들이
전략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신세계 인터 24만 원 돌파 여부 오늘 좀 주목해야 될 것 같네요. 올라간다면 지금 이 자리가 또 지지선이 될 수 있다 이야기를 해주셨고 네. 긍정적인 유통주의 분위기 짚어봤고요. 또 이쪽도 봐야겠죠. 이건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미세먼지 요즘 너무 심하잖아요. 저도 오늘 출근하다가 너무 하늘이 뿌여가지고 사진을 다 찍었는데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나흘 연속 발동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세먼지가 전국적으로 매우 나쁨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한 종목들은 오늘 또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웰크론, 모나리자, 동반 급등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밖의 종목들도 모두 올라서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미세먼지 이슈는 워낙 끊임없이 나왔기 때문에 웰크론도 지난해 실적도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이 두 종목에 대한 투자,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좀 의심을 많이 하는 타입이어서 단기적으로 끝나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쯤 되니까 사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늦게 생각했나? 아니요, 뭐 괜찮은 생각입니다. 지금도 사실은 괜찮을까요? 의심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냥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계절별로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정도 이제 조만간 황사 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 관련된 데들이 다 겹칩니다. 근데 이제는 미세먼지가 연중 계속해서 맞아요. 되고 있다 보니까 조금 속상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도 많고 중장기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중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여기에 관련된 주식들은 주가에 계속해서 갈 수 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좀 오늘이나 내일 모레 미세먼지 좀 괜찮아졌어요 하면 주가는 다시 하락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이런 이슈가 돼야 된다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점의 차이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결국은 뭐 속상한 얘기지만 윌크론이나 이런 모나리자 같은 데 투자해서 돈을 벌어서 공기청정기 사야 되고 마스크도 사야 되고 어떻게 보면 돈을 여기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주가에 대한 흐름은 아마도 이런 모습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서 좀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야기 주셨고요. 길게 놓고 가시겠다 하시는 분들도 일단은 지금으로선 성장하는 산업이 분명한 것 같네요. 미세먼지 관련주 지켜보자 의견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권진 차장님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였습니다.